반갑습니다. 미남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왔죠.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수면 마취해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더라고. 그래서 용종을 바로 뗐습니다. 저라고 특별히 건강하고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었던 게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노무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는 솔로에 보니까 노무사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경찰 출신이신데 근데 노무사 인지도는 올라갔지만 정작 노무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가 하는 일은 우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법을 읽어드리는 건 그렇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각종 컨설팅, 진단, 대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어떤 법령까지 노무사가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것도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여러 가지 있어요. 한 39가지 법령이 있고 추가로 4대 보험 법령까지 다룰 수가 있어요. 근로자분한테 의뢰받는 업무가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임금 체불 사건, 가장 기본적인 거 임금 체불. 월급을 못 받았어요. 미사용 연차 일수가 있는데 나한테 수당을 안 주던데요.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시급 계산을 잘못했어요. 퇴직금 계산할 때 왜 상여는 반영 안 해주나요? 뭐 이런 것들, 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이런 거 있죠. 이 임금 체불 사건이고요. 노동 사건 대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당해고 사건, 부당 노동행위 사건들이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에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억울한 거를 풀어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제 노조 측에서는 회사가 이제 부당하게 지배 개입을 했다든지 부당하게 원조를 했다든지 할 때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산재 신청입니다. 업무로 인해서 부상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장애가 생겼어요. 다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운동 능력이나 이런 데 장애가 생기면은 장애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대리를 할 수 있고 안타깝게 누군가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분들이 유족급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대리를 해드려요. 반면에 사용자로부터 저희가 의뢰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직업에 노자가 붙어 있고 미생을 보니까 다 노조 측 업무만 하던데 사용자 측 업무도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다. 사용자 측 업무도 합니다. 왜냐? 우리 노동관계법령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사용자는 뭐뭐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도 그렇고요. 그 남녀고용평등법도 그렇고 사용자한테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 의무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과태료 부여를 하죠. 그러면은 사용자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저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세팅이라는 겁니다. 세팅. 우리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어디까지 준수를 해야 되고 현재는 뭘 위반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적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진단을 쫙 해가지고 ABCD 고치세요. 고치려면은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세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팅은 대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분위기가 안 그렇습니다. 개업을 할 때부터 애초부터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노동법의 아주 좋은 영향이랄까 좋은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처음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고 컨설팅입니다. 징계 해고 컨설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법한 징계를 하고 적법한 해고를 해야만 나가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은 구성원들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법률 분쟁이 이어지지 않고 끝남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남은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를 덜어내야 제 일이 편합니다. 제 일 못하는 사람의 일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면 뭐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제가 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변한다는 가정하에서 제 업무가 편해지는. 그러면은 조직이 발전을 하고 결국에는 다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법한 징계 해고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사건 대리. 근로자 측에서 노동사건을 제기를 하면은 사업주가 이제 노동조 출석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저희가 근거 자료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걸 해야 돼요. 이후에 우리 사업장에 뭐가 위험하고 사람한테 해롭냐라는 걸 판단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위험성 평가 전문가 양성 과정을 받았으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노사관계 업무를 합니다. 이제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조에서 단체 교섭 요구를 하고 단체 협약을 만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노조랑 막 각종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답변을 잘못했다가는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단체 교섭을 해태하다가도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사건, 아까 전에 부당 해고 사건 접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해고 사건 대리도 합니다. 이게 컨설팅을 떠나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라고 접수한 경우에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답변서도 쓰고 노동위원회 출석해가지고 진술도 하고 화해도 대리해서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리관계 변동, 영업 양도를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각종 이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때 노동관계, 근로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게끔 옆에서 조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금 신청.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지원금이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신청하는 거는 청년 도약 장려금이 있어요. 이것들을 저희가 받으실 수 있는지 검토를 해드리고 대리를 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조사. 최근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때문에 이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괴롭힘이 있었는지 피해자, 그러니까 신고자 조사, 피신고자 조사하고 괴롭힘 조사 보고서를 써가지고 괴롭힘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고, 괴롭힘일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조치,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직 문화 개선, 앞으로 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전체적인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그 HR 평가라고 해서, HR 제도라고 해서 윤 정부에서 강조되는 거죠. 성과, 역량 위주의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려면은 역량, 필요로 한 역량이 무엇인지, 뭘 성과로 잡을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을 만들고 임금으로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승진 제도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쭉 일련의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드는 것을 HR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말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노무사가 하는 업력이 넓다는 거죠. 아무튼 노무사 업무에 좀 살펴봤고, 내년에 법인을 나와가지고 새 사무소를 차릴 거예요. 새 사무소 차리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초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심성의껏 살뜰히 업무를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